용접부는 크게 파괴 실험하고 비파괴 실험이 있습니다. 파괴 실험에서 우선 기계적 시험,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를 살펴봅시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인장 시험, 동적 시험 두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용접부를 파괴하는 실험은 인장 시험을 쉽게 말해서 이게 자꾸 땡겨봅니다. 이렇게 땡겨봐서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힘을 이게 잘 견디나 이걸 보는 겁니다. 굽히면 그야말로 굽히는 겁니다. 이렇게 굽히는 거. 경도는 이게 얼마나 세나 해서 다이아몬드 가지고 찔러봅니다. 다이아몬드 찔러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적 시험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인장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꼭 거기에 필요 강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한테 인장 시험은 한 방입니다. 한 방에 쫙 당기면 인장이 강하다, 어디서 항복을 한다, 단면 수축이 얼마나 좁다, 연신율, 물렁물렁이 어떻게 하다가 다 나옵니다. 굽힘도 뭡니까? 딱 한 방에 나옵니다. 경도 시험도 딱 한 방에 나옵니다. 그런데 동적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동적 시험은 뭐냐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시험은 뭐냐면은 충격 시험. 이걸 쭉 던집니다. 우리 차 사고가 충격 시험이에요. 빵 달려가서 빵 박습니다. 그게 충격 시험이죠. 그죠? 충격 시험. 그 다음에 피로 회복은 뭡니까? 그러니까 피곤해. 이거 뭡니까? 잔소리 반복하면 피곤하죠. 계속 반복으로. 이게 이제 무슨 시험이냐? 이게 우리 이런 거 있죠. 의자에 몇 번 앉으면 의사가 부서지나 해서 의자를 10,000번 앉아보는 거죠. 의자에다가 10,000번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게 동적 시험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인장 시험은 인장 강도, 항복 강도, 단면 수축률, 연신율 이런 걸 한 방에 검사하더라. 굽힌 검사는 그야말로 굽히는 거예요. 굽힌다. 연성을 얼마나 잘 굽혀지나 연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굽히는 거는 180도까지 굽힙니다. U자로 이렇게 확 굽힙니다. U자로. 예. 그 다음에 경도 실험은 아까 말한 다이아몬드로 경도를 탁탁 체크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세니까. 동적 시험은 충격 시험인데 충격 시험을 중에 여러 종류는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샤르피식 뭔가 좀 샤프하지 않습니까? 충격, 살피시 하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더 내용 깊이 용접 기능사에서는 안 놉니다. 그 다음에 필요 시험이 있다. 필요 시험은 반복 검사다. 문제 볼게요. 인장 시험이 아닌 것은 자 필요 강도. 필요 시험은 계속 반복인데 인장 시험은 한 방에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용접 실기 시험에서 용접부 균열을 검사하는 시험법은 굽힘법. 용접 실기 시험에서는 꼭 이걸 굽혀봅니다. 여기가 부셔지나 안 부셔지나를 굽힘 시험. 네. 이거 용접 시험 보는 사람들은 너무 흔한데 모르는 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 시험에 사용되는 방식은 자 충격 시험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샤르피식 하나만 외우세요. 샤르피식, 충격, 샤르피식 뭔가 좀 연관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됩니다. 문제 30번. 용접부 파괴 시험. 화학적 시험. 앞에는 기계적 시험했죠. 화학적 시험에서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또 뭐냐?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문제 낼 게 없으니까 헷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헷갈리게 되느냐 볼게요. 자, 우선 화학시험은 부식시험이다. 부식이 썩게 하는 거잖아요. 썩게 한다. 썩게 하는 게 화학시험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제일 헷갈리는 게 현미경 조직시험은 파괴시험입니다. 이걸 봅니다. 현미경을 사람들이 보니까 현미경으로 그냥 보니까 이건 비파괴잖아 이러거든요. 현미경으로 뭘 봅니까? 현미경으로 이걸 전체를 현미경으로 봅니까? 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조그마한 걸 보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에서 하나를 시험으로 뜯어냅니다. 이렇게 뜯어내요. 뜯어낸 걸 가지고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거는 파괴 시험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계적 시험이 아닌 것은 부식 시험. 부식 시험은 화학 시험이죠. 썩게 만드는 거. 썩게 만드는 거는 화학적이라고 하죠. 그죠? 이 정도는 알겠죠? 다음에 부식 시험은 어떤 시험법인가? 화학적 시험법이죠. 자, 이거는 문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맞추려고. 그 다음에 다음 중 비파괴 시험이 아닌 것은 꼭 나옵니다. 용접 필기 시험. 일주일 끝내기를 위한 잔소리. 세 번째 잔소리. 자, 계속 강조합니다. 외우지 말고. 이제 30문제. 반 풀었으니까 내가 아나 모르나 눈 감고 이렇게 막 외워봅니다. 왜 눈 감고 외워봅니까? 외우지 마세요. 눈으로 쫙 익히세요. 눈으로 익히세요. 그걸 생각하세요. 현미경 조직은 떼서 붙이니까 파괴 시험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 비파괴 시험에서는 외우는 건 힘들지 않은데 갑자기 영어만 딱 주어집니다. 한글하고 병행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보다도 영어하고 용어를 같이 좀 잘 외워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비파괴 검사에서는 종류들이 이렇게 있다. 자, 우선 볼게요. 외관 검사, 누설 검사,
침투검사, 초음파검사, 방사선검사, 자기검사 있는데 현미경 조직검사를 일부러 여기 또 넣어놨습니다. 현미경 조직검사는 떼냄으로 비파기 검사다. 내가 꼭 같이 붙여놓습니다. 비파기입니다. T는 다 테스트입니다. T는 다 테스트니까 앞 단어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영어 원어를 얘기해 주는 이유가 막연하게 외관검사 VT, 누설검사 LT, 침투검사 PT, 초음파 UT, 자기검사 MT 이러면요, 방사선 RT 이러면 공부 좀 한 사람이나 전공한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또 알 수 있는데 나이 드시고 현장에서만 용접하다가 갑자기 몰라요. 방사선 검사 RT는 알아요.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요즘에.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외관 검사는 그야말로 뷰 보는 거잖아요. 뷰가 좋네 하잖아요. 아파트 뷰니까 V 테스트예요. 가장 간편한 정제적 검사예요. 왜? 딱 보고 용접할 때도 1차는 외관 검사입니다. 괜찮네. 그 다음 이제 2차 굽힘 시험 들어갑니다. 그죠? 누설 검사는, 나는 처음에 누설 검사는 이렇게 이걸 다 해놓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용접을 붙여놓고 안에 물을 붓거든요. 물이 새나 안 새나 봅니다. 그것도 볼 수 있죠. 그죠? 나는 물을 부어서, 물이 리퀴드잖아요. 리퀴드, 액체. 우리 액체는 리퀴드 금속 용어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L 용에. 그래서 나는 누설 검사가 물인 줄 알고 했더니 아니고 리크예요. 릭이 뭐냐면은, 릭이 누설이에요. 그래, 릭. 잘 못 외우면은, 저도 릭, 누설, 이건 처음 용어를 좀 들어봤어요. 그냥, 내가 용액은 늘 L로 썼으니까, 리퀴드, 그냥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세요, 그냥. 누설 검사는 물 가지고 검사한다. 물이 액체다. 리퀴드, 이렇게. 그 다음에 침투 검사는 이게, PT가 페니트렌트예요. 근데 저도 이거 침투 잘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군대 갔다 왔잖아요. PT 체조 하잖아요. PT 체조 왜 합니까? 제일 심한 거 훈련 받을 때 그 PT 체조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PT 체조는 뭐야? 침투하려고. 적에게 침투하려고 PT 체조 받는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초음파는 UT인데, 초음파니까 음파죠. 음파는 사운드죠. 사운드인데 우리가 왜 최고, 초가 이러면 울트라 하잖아요. 울트라는 엄청 큰 거 이러잖아요. 그죠? 울트라. 그러니까 초음파가 울트라예요. 울트라 사운드는 까먹더라도 울트라, 이건 울트라구나. 그리고 UT 이렇게 하면 됩니다. UT. 그다음 방사선은 많이 알죠. 방사선을 RT라고 하는데, 이게 레디오 액티브 레이인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레디오 액티브도 갑자기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방사선은 뭐냐면 엑스레이 이러잖아요. 엑스레이 하잖아요. 레이. 그러니까 RT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쉽게. 그 다음에 자기검사는 마그네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그네틱. 마그네틱 하면 뭔가 전기자기 이런 거 자기잖아요. 그죠? 자기로 하는 거구나. 마그네틱. 그래서 MT 이렇게 외우세요. 침투검사와 초음파검사와 방사선 검사는 동시에 같이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침투검사는 표면만 검사하는 거예요. 표면만 잘 됐나 안 되나 게 표면 검사가 침투 검사예요. 잘못 착각이 침투 검사하니까 저 내부를 보나가 아니라 표면 검사하는 겁니다. 구분.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는 표면 조금 밑에 있는 내부 검사, 이제 본격적인 내부 검사는 초음파 검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는 표면, 초음파 검사는 안 보이니까 조금 안을 이제 초음파로 쏘는 거예요. 내부 검사다. 내부 검사다 보니까 좀 두껍고 긴 재료도 가능하다. 그죠? 내부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방사선 검사입니다. 침투 검사는 표면, 초음파는 표면 밑에 있는 내부 검사, 방사선 검사는 가장 확실한 내부 검사.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검사가 방사선 검사입니다. 그 순서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침투 검사는 표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장비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원이 내가 이렇게 검사하는 실력이 좀 안 좋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접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한 것을 검사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접 기능사들이 꼭 침투 검사 자격증까지 땁니다. 방사선 검사는 가장 완벽한 내부 검사를 하고, 그 안에 보면은 기공이 있어요. 쫙 안에 숨어있는 그 기공이 있어요. 그 기공은 뭐로 나타내면은 원형점, 동그란 점으로 딱딱 나타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방사선 검사를 깊이 검수하면은 기공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원형점으로 나온다. 원형점 나오는 게 뭐냐? 기공이다. 기공은 어떻게 나타나냐? 원형점이다. 기공이 원형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검사냐? 방사선 검사다. 방사선 검사는 뭐냐? RT다. 이렇게 다양하게 됩니다. 현미경 조직 검사는 떼내니까 파괴 검사가 아니다. 자, 문제 볼게요.
비파괴 시험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검사. 자, 방사선 초음파는 아는데 자기검사는 잘 모르니까 한문으로 마그네틱, 그죠? 자기검사다. 초음파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얇은 판에 적합하다. 얇은 판은 뭡니까? 침투검사. 표면 보는 것은 침투검사고, 초음파는 깊은 판, 깊이도 본다고 했죠, 그죠? 깊이도 본다. 얇은 판에 보는 건 아니다. 내부 결함 기공이 원형점으로 나타나는 검사 방법은 RT, 엑스레이 찍는 거, 그죠? 방사선. 방사선 검사에서 원형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뭐지? 검사해 보니까 뭐지? 기공. 자, 문제는 이 정도 합니다. 문제 33번 용접 설계 볼게요. 자, 용접 이음의 설계 시에는 아래 용접을 많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용접할 때 제일 편한 게 아래 자세입니다. 이게 용접하기 제일 편해요. 가장 편한 용접이 용접도 잘 되고 결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할 때는 아래 보기 용접을 많이 하도록 하자. 편하게 하면서도 강하게 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 필릿 용접은 피하고 맞대기 하자. 필릿 용접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맞대기를 많이 하자. 왜냐면 맞대기 용접이 가장 튼튼하고 하기 좋은데 필립 용접은 수직으로 하다 보면 저 안에 좀 용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필립보다 맞대기 하자. 아랫 용접 많이 하자. 이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용접을 하려고 하는데 홈을 파는 게 있습니다. 이제 홈 파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밑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I형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갖다 댄 거예요. V형은 V로 팠고, X는 양쪽을 갖다가 팠고, X 모양이죠. U는 이렇게 U로 팠고, H는 완전 X스러만 파고 약간 홈 두고 판 거고요. 그림만 이렇게 세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파지? 하고 시험이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X는 변형을 줄이기 위해서 양쪽을 다 파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용접하고 이쪽도 용접하고 양쪽에 변형을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V형은 용접이 많이 들어가겠죠. 액이. 그러니까 완전 용입. 이게 완전 용입, 충분한 용입. 이게 좀 설명이 좀 그건데, 막 어느 정도, 이 정도 용접하면 됐다. 이 정도 막 파면 됐다 하는 게 완전 용입. 완전 용입은 V자고,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좀 더 넣자는 게 좀 움푹 더 파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용입. 충분하게 더 넣자는 거죠. 그죠? 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할 때는 제일 두꺼울 때, 용접 제일 두꺼운 거 할 때는 H형. 그죠? H형. 양쪽을 다 파니까. 그 다음이 X형, V형, I형이 제일 작은 거죠. I형이 제일 얇다. 이 정도 알면 되고, H형이 제일 두껍다. 용접하는 거 두께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또 나오는 거. 또 이 문제 보면 짜증스러운데, 용어들을 나 이거 좀 요즘에 이거 용접 교사들이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 저도 한문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알려고 한문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도 진짜 짜증나게 한문으로 그대로 해놓은 게 있어요. 좀 설명해 볼게요. 하중 방향에 의해서 용접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해요. 방향, 이게 시험 나오거든요. 이게 하중의 방향이 직교하는 것은 요즘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냥 그대로 옛날 1900년대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걸 그대로 해놨어요. 용접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거 좀 바꿉시다. 우리 요즘 용접 배우는 사람들 짜증납니다. 저도 나이 먹었지만은 너무 9세대 발사한 그대로 이게 용어니까 그대로 준다고요. 용어 요즘 영어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한글로 좀 풉시다.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직교가 뭐냐면은 직선교차예요. 직선교차. 직선 두 개가 교차하니까 수직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세요. 직교, 직선 두 개가 교차했네, 수직이구나. 이 양반들이 수직을 이렇게 말했구나. 그게 뭐냐? 수직, 요거 있죠. 하중과 용접이 수직이네. 이건 전면. 똑같이 평행이네, 측면. 용접선의 방향이, 응력이, 여기 용접했죠. 응력의 방향과 평행가서 요 용접한 거하고 요 응력 힘 받는 거 하중 똑같죠. 이거는 측면 필립.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용접 이음의 설계시 틀린 것은 맞대기 용접을 피하고, 또 무조건 바꿔놨죠. 너무 쉬우니까 자꾸 바꿔놔요. 맞대기 용접을 피하고 필립을 많이 한다. 필립하면 직각되면은 용접이 그 직각이 잘 안 들어간다고 했죠. 맞대기가 제일 좋다고 했죠. 필립을 피하고 맞대기를 한다, 이겁니다. 거꾸로 했으니까 틀린 거죠. 맞대기 용접에서 가장 얇은 판에 사용하는 것은
가장 얇은 판에 뭐 얇다 보니까 안 파고 바로 하는 게 I형이라고 했죠, 그죠? I형. 여기 위에 그림이 있죠? I형. 이게 바로 용접하는 거. 맞대기 용접에서 완전한 용접을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은 V면 충분하다고 했죠. 충분히 완전한데 좀 더 불안하니까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좀 더 팠다. U자. 이거 보죠. V자에다가 U 좀 더 팠잖아요. 아, 완벽한데 좀 더 팠구나. 충분히 더 주려고 이겁니다. 용접선 방향과 응력 방향이 수직인 것은 이게 직교잖아요. 그죠? 직교. 이건 전면. 아, 전면이다. 직교. 안전문제 두 문제 냅니다. 네, 안전문제 두 문제 내는데, 자, 꼭 필수로 내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별표. 연소의 3대 원소. 이것도 시험 내려고 억지로 만든 겁니다. 뭡니까? 연소, 불타는데, 3대 원소, 가연물, 뭘 불질러요? 불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불 나는 거예요. 이게 불 붙죠? 불 붙는 거, 이거 가연물, 이게 가연물, 불 붙는 거, 이거예요. 산소 공급은, 산소가 있어야죠. 이제 산소가 당연하게 좀 많아야죠. 그죠?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 라이터. 같은 불 붙는 거죠. 점화원, 라이터. 산소 공급은 산소 있어야 되네. 가연물, 물건이 불타는 게 있어야죠. 그죠? 네. 그렇게 판단하세요. 외우지 마세요. 자, 금속 재료. 이거는 K에서 규정해 있는 겁니다. 금속 재료. 자, 제일, 일반적인, 불나는 게, 일반 불나는 게, 포말 수화기로, 보통 포말 수화기로 집에서 끄는 거 있죠. 포말 수화기. 이게 일반입니다. B는 유류. 우리 주변에 유류를 불나는 거 잘 없죠. 근데 B 거. 유류를 불러 잡니다. 분말 수화기. 분말, 포말 다 말입니다. 분말, 포말. 그 다음에 전기사고는 좀 많죠. 전기사고는 분말, 포말로 안 된다. CO2 수화기로 쏜다. 그 다음에 안전모 있죠. 안전모. 이게 용접면인데, 용접모인데 제가 서는 겁니다. 집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용접면 쓰고 진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뭐 안전모 쓸 때 여기 있죠. 여기 안전모 내부 수직거리 요거요. 이 부분과 하고 머리 닿거든요. 요 부분 닿는 부분이 2.5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딱 쓰는데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탄력이 없으면은 이게 머리를 때린다는 거죠. 근데 2.5cm를 띄워서 공간을 갖다 물건이 때리더라도 2.5cm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런데 문제 낼 때는 또 틀립니다. 어떻게 하냐? 2.5cm 이하 이럽니다. 근데 이 문제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2.5 외우는데 시험은 3.5, 5.5, 1 안 나옵니다. 2.5 이상, 2.5 이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어도요.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때려도 괜찮지요. 2.5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 머리에 맞게 딱 쪼아놨기 때문에 공룡이 안 된다. 그죠? 딴 사람은 2.5 했는데 내 머리가 너무 작다. 그러면 다 덮어서잖아요. 안 된다. 모자는 절대 공룡으로 안 된다. 안전. 자, 제가 초반에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시험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는 게 문제예요. 용접을 할 때 처음에는 용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용접 기초를 많이 냈어요.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용접 기초.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아니까 안전에 대해서 많이 냈어요. 안전에 대해서도 주로 위험한 걸 냈어요. 이거 위험해? 이거 하지 마? 빨간 거 위험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정도는 알아요. 이제는 점점 뭐냐? 이 지시에 따르시오. 어디 가면 일로 가시오. 저리 가시오. 수리 중이 돌아가시오. 지시를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안전은 많이 익숙됐으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요즘이 지시가 많이 나옵니다. 볼게요. 자, 안전에서 보면 저 뒤에 녹색 안전인 건 알죠? 그죠? 녹색 안전, 위험, 빨간 거 누구 압니다. 이제 시험은 안 나옵니다. 노란 거 주의하세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청색, 작업 중, 지시, 이런 거죠. 작업 중이 돌아가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작업 중 해서 껐는데, 작업 중 해놨는데, 작업 중 뭣도 모르고 불 켜면 그 사람 감전되잖아요. 요즘은 작업 중, 돌아가시오. 이런 청색이 파란색이기도 하죠. 이게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추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옛날 문제 어떤 분들은 보고 저도 나중에 권할 건데 문제 한번 보라고. 옛날 거 볼 필요 없어요. 2017년부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이후 거만 보면 돼요. 1년에 4번 시험 치니까 3년 것만 봐도 12개 보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7년도, 2019년도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문제 추세를 알아야 되니까. 저번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문제 1번. 연소 3대 원소가 아닌 것은
부총매 이상한 거 뭐 말 하나 갖다 붙였어요. 이 교수님들이 제일 하는 말이 출제위원님들이 하는 말이 제일 어려운 게 이 틀린 것은 내가 엉터리 답 만드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엉터리 이상한 거 있으면 찍으면 그게 답이랍니다. 네. 다음에 다음 중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그죠? CO2 소화기를 끈다. 전기 설비 화재의 초기 진화에 가장 좋은 소화기는 CO2. 네. 안전모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는 왜 이렇게 철자가 한번 틀린 게 버릇 나오죠? 내부 수직은 25mm 이하로 한다. 이상입니다. 25mm는 안 바꿉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보건 표시 색채 중에 작업 중 지시는 무엇일까요? 청색입니다. 근데 어떤 시험에는 각각 파란색 나와요. 어떤 분이 청색 없대? 하고 딴 거 찍었대요. 그죠? 참, 예. 청색이나 파란색이나 같은 색입니다. 네. 마지막 잔소리 한 번 더. 제발 외우지 마라. 기본 개념만 철저히 이해하라.